네, 1주차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냐면요. 어, 비수치 데이터를 아까 텍스트 데이터인 그런 사례까지 여러분들 봤는데요. 그런 텍스트 데이터 이외에 우리가 여러 가지 SNS 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고요. 그런 것들이 현재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모형에서 또는 기계 학습이다 또는 딥러닝이다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까지 어떤 관계를 갖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1주차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에 보면은 비수치 분야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빅데이터 쪽에서 구글 사이트가 등장한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의 검색어를 제가 뭐라고 입력을 했냐면요. 거기 보면 알다시피 BAYIS라고 입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엔터 키를 누르면은 그 아래 내용들이 쭉 뜹니다. 여러분들 그 통계학을 전공한 친구들은 알지만 베이즈 정리라고 하는 걸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원래 저는 검색어를 BAYES를 타이핑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타를 쳐서 BAYIS를 입력해서 잘못 입력해 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했던 베이스 정리 이런 것들이 그 아래 나와 있는 걸 슬라이드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거죠. 즉 뭐냐 하면은 이렇게 오타를 친 사람도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런 데이터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구글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타이핑 오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은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그런 이유가 이만큼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색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 그 고객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을 잘 살려서 그런 검색 엔진을 활용해가지고 국내 시장을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슬라이드는요, 이제 구글이 아니라 다른 화면이죠. 여러분들 그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고 요새는 뭐 이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본인이 찍은 이제 여러 가지 멋있는 사진들을 올리고 그러느라고 이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이 2019년 11월 기준에서 가입자가 한 약 22억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 화면에 보면은 여러분들 좌측 위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 그게 제 사진입니다. 지금하고 되게 좀 얼굴이 다르죠. 제가 조금 젊었을 때 미국에 그 방문 교수로 갔을 때 미국에서 그 찍은 사진을 캡처해서 올려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측에는 이제 제가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은 그런 메시지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런 페이스북과 관련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더 먼저 개발이 사실은 됐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도토리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싸이월드라고. 싸이월드가 이런 유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이월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히려 사장된 그런 모습이 돼 있는데 이후에 나타난 페이스북은 22억 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회원 수를 가지고선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기업으로 성장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스북은 이런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또 뭐 광고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우리가 수치 데이터가 아닌 비수치 데이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다. 이런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뭐 이름해서 유리, 효연, 서현 뭐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대부분 알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생년월일이 쭉 적혀 있고요. 수치로. 마지막에는 이제 신장, 키가 이래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한테 이제 보여진 데이터들은 이제 이런 모습들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알면 이제 소녀그룹, 소녀시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걸그룹이죠. 그러니까 케이팝이 이제 세계적 열기를 띠고, 그 초창기가 이제 소녀시대라든지, 트웬티원이라든지, 뭐 이런 그룹들이 엄청나게 활동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후에 보면 이제 최근에 보면 뭐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 뭐 이런 그룹들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고 아주 문화적으로 대단한 그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그런 소녀시대라고 하는 그룹에 대해서 데이터가 이런 모습으로 주로 많이 보여졌던 거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지금은 그거보다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슬라이드 5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거기 보면은 소녀시대 멤버들에 대해서 이제 쭉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요. 이것은 이제 이미지 데이터인 거죠. 이런 식으로 최근의 데이터는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앞서 나와 있는 그런 수치 데이터와 달리 이런 이미지 데이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비수치 데이터에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보면은 알지만 뭐 팔로우도 있고 뭐 답글도 할 수 있고 뭐 리트윗도 하고 막 이런 이제 트위터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텍스트 데이터도 있죠. 단언컨대 가장 완벽한 유닛, 스페셜한 그녀들, 소녀시대 테티서가 찾아왔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녀들의 모습에서 뭐 확인해 볼까요? 이런 텍스트도 있고요. 그 아래는 그 소녀시대 멤버 중에 3명이 모여서 이렇게 찍은 테티서라고 하는 거죠. 그 세 사람의 그 이미지, 사진 데이터가 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비수치 데이터로서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는 이런 최근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이 사진도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입니다. 보면 사진이 이제 두 개가 그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의 위쪽을 보면 2005년도 사진이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아래는 보면 2013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진의 특징은 위에는 사람들이 이제 다 보고 있죠. 앞을 내용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경청하고 있는데 아래 데이터는 그거와 굉장히 다른 게 뭡니까? 휴대폰으로 전부 보고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또 휴대폰을 통해서는 동영상도 찍고 뭐 사진도 찍고 뭐 여러 가지 카톡도 하고 뭐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그 휴대폰 내에 쌓이고 있는 것이죠. 뭐 위치 정보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폰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 요새 4차 산업혁명이다. 또 그런 것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의 이제 핵심은 빅데이터다. 또는 뭐 인공지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어떤 관점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ICBM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이름으로 보면은 우리가 북한 핵탄두 미사일하고 이름이 같죠. ICBM이라는 건. 근데 그 ICBM은 뭘 의미하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I는 IoT 또는 IC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 또는 사물 인터넷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이 ICBM의 첫 글자 IoT, ICT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C라고 하는 글자가 의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이 필요하면 USB를 가져와서 그 파일이 있는 컴퓨터에 꽂아서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그 파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다 올려놓고 다들 접속을 해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가면은 보다 널리 이용되지 않겠습니까? 그 쉽게 말하면 구글 드라이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글 드라이버 같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클라우드.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큰 특징이고요. ICBM의 세 번째 글자 B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빅데이터를 말합니다. 빅데이터의 B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M이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 휴대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자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결과들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서비스도 되고요. 또는 휴대폰을 통해서 또한 더 많은 이런 빅데이터가 얻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ICBM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DNA라고 하는 표현도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사회에 나가면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DNA라고 하는 것에서 D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데이터를 말합니다. N은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그리고 맨 마지막 A는 요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하는 거죠. 그것의 약자를 총칭해서 DNA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끌어가는 키워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이제 고급 데이터 분석 또는 통계 분석 방법론 이런 강의를 통해서 통계 분석 여러 가지 기법을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졸업하기 전에 정리해 주려고 하냐면요. 요새 가장 수요가 많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1위가 뭐냐면요. 데이터 분석 전문가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또는 뭐 AI 전문가 이런 거죠. AI도 그 안에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 본인이 정말 실력이 있다면 서로 몸값도 비쌉니다.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추세이고, 근데 그런 인력들이 충분하지 못한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이 빨리 양성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데이터의 혁명과 같은 제가 그 아라비아 숫자를 쓰면서 어떤 문화적 제1의 수치적 혁명이 있었다고 하면 두 번째 혁명은 지금과 같이 범람하는 또는 넘쳐나는 그런 데이터, 그런 빅데이터가 새로운 수치적 혁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에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 정보가 부족하게 살아왔다면 지금은 이런 넘쳐나는 범람하는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루고 분석해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분석 전문가, 프로페셔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무엇으로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되느냐 하면 나는 데이터 프로페셔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역량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역량 중에 내가 현재 부족한 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하고요. 4학년 내내 준비를 하겠지만 졸업하고 이후에 사회에 나가더라도 이것들 중에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꾸준한 여러분들이 그 습득을 통해서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향상해야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그런 데이터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요건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데이터 디스크립션 앤드 스태티스티컬 모델링입니다. 즉 데이터 디스크립션이라는 건 자료를 잘 정리하고 요약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자료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초 통계에서 많이 해본 것들입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게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통계적인 모형을 개발해내는 거죠. 통계 모형을 최근의 이름으로 보면 여러분들 뭐 머신러닝이다.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그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뭐 회귀 모델도 있고요. 뭐 분산 분석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기억해야 되고, 특히 4학년 때 배우게 되는 데이터 마이닝이
그런 모델링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그런 강좌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해야 될 필요한 내용으로는요. 이런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고 크다 보니까 이 손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성격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그런 데이터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결과를 이끌어내서 그것을 우리의 여러 가지 분야에 이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점점 더 강조되는 것은 본인들은 직접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꼭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데이터가 쌓여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 또 그런 통계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뭐 SPSS라든지 또는 SES라든지 또 오픈 소스라고 되어 있는 공짜인 R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은 지금은 꼭 우리 전공뿐만 아니라 우리 통계학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 학생들한테도 교양으로서 이런 것들을 전부 배우고 초등학교부터 코딩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찌감치 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 갖춰야 될 요건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졸업해서 나가면은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협업을 하게 되고 팀을 구성하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남에게 잘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서로 간에 상대편이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써놔야 되는 거죠.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일종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야기꾼으로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야기꾼이라는 건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남의 얘기를 잘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그 들은 얘기들 또 내가 쭉 준비하고 분석한 내용을 잘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글로써 정리하는 쓰는 훈련. 그 다음 마지막은 그 정리된 내용을 생각을 정리해서 남에게 잘 이해되게 설명해주는 말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다양한 분야의 책을 꾸준히 읽는 습관, 그래서 여러 가지 인문사회적인 소양을 여러분들이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책은 늘 이렇게 가끔 교보 오문고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이렇게 찾아보고 어떤 건 좀 사서 읽어보고 커피 마시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꾸준히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쓰는 훈련 중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메모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좀 습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A4 용지 한 3분의 1 쪽이나 반 페이지 정도 생각을 정리해서 짧은 글 같은 걸 좀 써보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생각이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길러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한 요건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길 바라고요. 그 슬라이드 맨 아래 보면은 구글에 있는 칩 이코노미스트가 한 말입니다. 꽤 오래전에 한 얘기인데요. 바로 이런 데이터 프로페셔널이 앞으로 가장 매력적인 남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현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 진짜 누구나 서로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로페셔널이 먼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학부 때 그것이 그렇게 전문가로 다들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야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그래도 익히고 접하고, 그래서 또 사회에 나가서 많이 배우면서 점점 더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갈 것이니까, 나는 지금 아는 게 별로 없는데 하고 이렇게 크게 마음을 불편해한다든지 부담해 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길러나가면 됩니다. 그게 항상 긍정적으로 내가 앞으로 노력을 통해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거기 이제 뭐 예측 문제다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회귀 분석 모형이잖아요. 회귀 분석 모형, 통계 모형인데, 그래서 우리가
설명 변수하고 이제 반응 변수 간의 관계가 직선적 관계. 그래서 이제 뭐 선형회귀 그런 게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뭐 리그레션 트리다. 또는 뭐 랜덤 포레스트다.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다. 뉴럴 네트워크이다. 또는 딥러닝이다. 이런 식으로 아랫단으로 점점 더 이렇게 그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기계학습이랑 모델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회귀 모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것은 회귀 모형에서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요. 거기 보면 로그 1-P분의 P 이렇게 돼 있죠. P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생존 확률이다. 그러면 1-P는 사망 확률인 거죠. 어떤 암 환자가 생존했느냐, 사망했느냐. 이렇게 반응이 두 개 범주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죠. 그렇게 반응 변수가 두 개 범주인 그와 관련되는 회귀 모형을 우리가 이제 로짓 회귀 모형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고 안 들었으면 4학년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도 여러분들 그거를 바로 이제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예측의 문제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확장돼 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그 슬라이드의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계학습, 뭐 영어로는 머신 러닝은 이런 통계적 모형의 최근의 이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1주차 교육을 하면서 첫 번째 예측의 목적을 두느냐, 그 결과가 나온 반응 결과가 나온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느냐. 예측이냐 설명이냐라고 하는 것은 현 시대에 가장 대비되는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계학습 모형을 거기 이렇게 보면요, 그림에 왼쪽에 보면은 x1, x2 이런 xp까지 변수들이 이제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입력 변수라는 거잖아요. 입력 변수 또는 뭐 설명 변수 뭐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본 거죠. 가운데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y라고 하는 것은 반응 변수, 즉 출력 변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이면서 예를 들어서 뭐 70대이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암에 걸려 있다면 y, 이 사람은 수술을 하고 나서 사망한다. 또는 어떤 경우는 생존한다. 이런 거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생존하고 어떤 사람이 사망하는지를 예측할 수는 있다. 이런 게 이제 보통 기계학습 모형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동일한 암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생존하고 어떤 사람은 사망을 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게 통계 모형에서 우리가 하는 거죠. 바로 가운데 그런 원인을 잘 모르는 그런 블랙박스가 2개 이상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뭐냐면 딥러닝이라고 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통계 모형과 예측에 초점을 둔 기계학습 모형에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통계로 보면 이제 모형식이 될 거고요.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뭐 알파고라든지 구글 번역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 모형이나 또는 기계학습 그런 그 알고리즘 방식을 구현해서 나온 결과 그것을 컴퓨터로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인공지능이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이라는 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 분석과 기계학습의 흐름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빅데이터가 주어져 있다. 지금 11쪽 슬라이드 맨 아래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빅데이터는 보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가깝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자료의 특성을 잘 살펴보고 또는 머신러닝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제 결과를 뽑아보고 그 나온 결과는 빅데이터는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데이터 중에 일부를 잘 샘플 뽑아서
잘 디자인해서 그것이 진짜 다시 그런 객관화된 자료에서도 그런 결과를 주고 있는가 이렇게 확증적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빅데이터 전체를 놓고 한 분석과 결과가 차이가 없다. 그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으로 하고 그 지식이 다시 또 데이터로 연결이 되는 그런 흐름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데이터 분석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글자는 하나도 없고요. 제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 보여져 있는 외국 어떤 이코노미스트에 있는 그런 사파를 여러분들 가져온 겁니다. 보면은 비가 오고 있죠.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보면 그 자세히 보면요. 0 아니면 1입니다. 다. 즉 0이라는 건 이진 코드라는 거죠. 컴퓨터를 키면 ON 1입니다. 끄면 OFF 0입니다. 그런 것들이 디지털 레인이 내리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이런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을 때 우리 데이터 프로페셔널이 뭘 하고 있나 보세요. 우산을 거꾸로 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범람하는 넘쳐나는 데이터 정보를 잘 의미 있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패턴을 발견해서 그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진 그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데이터 프로페셔널이 돼서 넘쳐나는 그런 정보들, 데이터들을 잘 의미 있게 분석해서 그런 것들이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의미 있는 지식을 발견해서 그것을 지혜로 연결해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주차는 이런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과 관련되는 데이터 분석가가 갖춰야 될 요건들, 그런 것들의 흐름 이런 걸 주로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데이터를 잘 기술하고 또는 통계적 모델링을 하고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우선적으로 길러야 되고 그것을 꼭 컴퓨터를 활용해서 길러야 된다는 생각하에 다음 주 수업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석 기법과 관련되는 자료를 정리 요약하는 기초 통계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다별량 분석 기법까지 한 주 한 주 주제별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차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얼굴 볼 때까지 여러분들 하여튼 잘 지내길 바랍니다.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